어벤져스 전략회의 2월 17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짤막한 한 줄로 책을 한번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참 많은 관심들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수석 대변인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 글쎄요, 한 전 대표가 참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책을 한 권 정도 낸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줄은 참 미처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가면서 대선 후보로 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50명의 의원을 동원해서 개헌 세미나 토론회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책 한 권 낸다니까 이렇게 겁을 먹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글쎄요, 이게 두렵다는 증거일까요? 뭐 어떤 이 신호길래 이렇게 하루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네요. 저는요, 즉답하기보다는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네,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음, 증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틀렸다. 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무플이다. 네, 좀 이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렵니다. 네. 참 한동훈 대표가 2달 만에 짤막한 글을 하나 어제 올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셨었는데요. 책을 한 권 쓰고 있고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언론과 에서는 언제 나오느냐, 뭐 어떤 메시지를 나오고 책의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 굉장히 관심도 있고, 또 이 비대위원장은 오늘 관훈 클럽 토론에 나가서 나는 그때 이 12월 3일로 갔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이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참 한 전 대표에 대한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뭔가 견제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앞으로 더 아마 이런 것들이 심해지겠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어제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딱 2달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뭐 두려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견제의 표시일 수도 있고 환영의 표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담긴 뜻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굉장한 관심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쓴다는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구체적으로 재등장을 하는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언론인들도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관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존재의 에 대한 호명, 한동훈 존재를 국민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한국 정치권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분만이 대변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어디 한 대표가 또 명동관에 갔던 모양인데요. 또 거기서 아마 지지자분들하고 또 식당 아마 저 주방장님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사진이 지금 조금 전에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좀 이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이재명 대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으면 멀미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지역의 수도권에 아마 이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제는 아파트 18억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지금 공약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글쎄요. 진짜 상속세를 내려줄지 안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때 다릅니다. 예전에는 참 이 세법 개정안 뭐 상정됐으면 해도 부자 감세니 뭐니 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신혼부부들 좀 증여받는 거 좀 더 폭을 넓히자고 하니까 또 이것도 뭐 엄청나게 비난하더니 이제 자기가 필요하니까 18억 이하 또 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기업의 상속세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세율이 60%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요.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을 쭉 이야기할 때 물려줄 때
그렇게 상속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많이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 어패를 하시는 사장님도 이 상속세 때문에 결국 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을 사실상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대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 이야기를 하면서 얄팍하게 서울 지역에 있는 18억 이하 이것만 상속세 면제해 주겠다. 저는 참 이렇게 참 생각이 얇은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그 18억 면제해 주겠다는 것도 이제 실제 결착이 나야지 그때 가서 요번 거는 그래도 뭐 진정성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언제 뭐가 또 표변할지 모르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 상속세 문제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저도 뭐 여러 번 뵀어요. 예, 그 상속세 토해내느니 그냥 기업 정리하고 하는 게 그나마 이거저거 손익계산서 다 따져봤더니 그쪽이 좀 더 낫더라. 뭐 이런 건데 이래서 기업 활동을 포기한다면 결국 이 시장 경제의 활력이라는 게 기업하려는 의지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가 정신. 예. 지호님 집은 18억 넘으시죠? 저 18억 안 됩니다. 공시지가로 10억도 안 됩니다. 지금 막 염장 지르려고. 아유, 18억도 안 되시나요? 네. 그 요즘 뭐 세종시는 집값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18억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네, 세종시 집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요즘 뭐 세종시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게 44.5%, 교체된다는 응답이 51.5%. 이게 보니까 지난 총선 딱 그 표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41.4%, 민주당은 43.1% 이런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뭐 ARS이기 때문에 저희 크게 뭐 무게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네, 요즘 참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참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브에 잘 정리가 돼 있다. 기존 언론들 이렇게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유튜브에만 아주 푹 빠져서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사 인터뷰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1시간 반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동영 TV에 나가서 또 꽤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고 이제 처음으로 언론사 나간다는 데가 바로 MBC에서 나간다고 그래요. 이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불편한 질문 안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들의 어떤 이 따끔한 질문들, 불편한 질문들 받기 싫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요, 불편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정치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뭐하러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결국 쓴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쓴소리를 안 듣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상태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참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조금 가서 날카로운 질문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저 김호준하고 낄낄거리면서 웃지나 마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이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벌써부터 견제가 들어오네요. 글쎄 얼마나 한 대표가 두려웠으면 이렇게 빨리 견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의 상황들 좀 점검해 드리고요. 자, 명태균 수사를 해왔던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또 중간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 문제 한번 살펴보고 참 민주당 내에 이제 보니까 대선 주자가 꽤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최고령자인 박지원 의원마저도 이재명이 안 되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민주당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